너네 친정에서는 뭐 해준 게 있어? 결혼할 때 우리가 다 해줬잖아. 너 같은 게 우리 집 며느리라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 준호가 너보다 훨씬 나은 사람 만날 수 있었는데 밖에서 처신이나 똑바로 하고 다니거라. 우리 아들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준호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강민서 32살. 결혼 3년 차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남편 이준호와의 결혼 생활은 대체로 행복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영화를 보러 가고 저녁에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보며 웃었습니다. 친구들이 부러워할 만큼 다정한 부부였죠.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꼭 찾아오는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시댁 방문일. 민서는 그날만 되면 아침부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옷장 앞에서 수십 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여보, 뭐 입을까? 이거? 아니면 이게 나을까? 민서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다 예뻐. 내가 입으면 뭐든 잘 어울려. 준호는 언제나처럼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그에게 시댁 방문은 그저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평범한 일상이었으니까요. 차를 타고 시댁으로 향하는 1시간 동안 민서는 계속해서 손톱을 뜯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심호흡을 반복했습니다. 준호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도 긴장하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면 민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밝게 웃으며 인사했고 부엌일을 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원하는 모든 것을 먼저 알아서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상을 차리고 청소를 도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괜찮으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민서의 입에서는 늘 이런 말들만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의 4~5시간은 그녀에게 마치 며칠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너무 더디게 흘렀고 매 순간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한마디 한마디에 마음이 졸였고 무슨 실수라도 할까봐 항상 긴장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항상 고요했습니다. 준호는 운전을 하며 가끔 오늘 별일 없었어? 정도의 가벼운 질문을 던졌지만 민서는 응, 괜찮았어라고만 답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민서의 눈가는 이미 붉어져 있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면 손이 떨려 키를 제대로 꽂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는 순간 꾹꾹 눌러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민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준호는 당황해서 아내를 부축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눈물을 닦으며 억지로 웃으려 했지만 그 미소는 금방 무너졌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말해. 엄마가 뭐라고 했어? 형수님이 뭐라 했어? 준호는 계속해서 물었지만 민서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나 혼자 예민한 거야. 신경 쓰지 마. 민서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시댁을 다녀올 때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면 울고 준호가 물어보면 괜찮다고 답하는 패턴. 처음에 준호는 일시적인 스트레스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번, 3번, 4번, 10번이 넘어가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자신의 부모님이 며느리를 그렇게 힘들게 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는 항상 민서가 예쁘고 착하다고 칭찬했고
아버지도 좋은 며느리 얻었다며 흡족해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내는 매번 집에 돌아와서만 울까요?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힘들게 하는 걸까요? 준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눈물 뒤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그는 아직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아내의 눈물이 계속될수록 점점 더 답답해졌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으려 했습니다. 시댁 방문 다음 날이면 민서가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오기도 했고 주말에 특별한 데이트를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그 레스토랑 예약했어. 내가 가고 싶다던 곳. 준호는 아내의 기분을 풀어주려 애썼습니다. 고마워 민서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여전히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직접적으로 시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하셨어? 혹시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하지만 민서의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 나 혼자 유난인 것 같아. 미안해. 민서는 오히려 자신이 문제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는 어머니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혹시 민서가 시댁 올 때 불편한 거 없어요? 요즘 집에 오면 좀 우울해 보여서.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민서는 여기 와서도 잘 웃고 밝게 지내던데? 내가 집에서 잘 못해주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기분 상하게 하지 말고 내가 잘해줘. 요즘 젊은 애들은 예민하잖아. 어머니의 말에 준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준호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 말대로라면 시댁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민서는 집에만 오면 무너지는 걸까요? 혹시 정말 자신이 아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걸까요? 준호는 형에게도 물어봤습니다. 형, 형수님은 시댁 다녀오면 어때요? 글쎄, 별다른 거 없는데? 그냥 평소랑 똑같아. 왜? 형의 대답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민서의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시댁 방문 일주일 전부터 불안해했고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다음 주 일요일에 부모님 댁 갈까? 라고 물으면 민서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응, 그래야지. 민서는 힘없이 대답했지만 그날부터 식욕이 떨어지고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준호는 아내가 불면증에 시달리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새벽에 깨어보면 민서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 안 와? 준호가 물으면 곧 잘게라고 답했지만 결국 밤을 꼬박 새우는 날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은 민서가 화장실에서 조용히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준호가 문을 두드리자 민서는 황급히 물을 틀었습니다. 괜찮아. 금방 나갈게. 하지만 10분이 지나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서야, 문 좀 열어줘. 우리 얘기 좀 하자. 그는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민서의 눈은 새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이상한 거야. 신경 쓰지 마. 민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야. 뭔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건데 나한테 말해줘. 내가 도와줄게. 준호는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품에서 한참을 울기만 했을 뿐입니다. 마치 말하면 안 되는 비밀을 지키듯 그녀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준호는 밤마다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가 점점 망가져가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들이 겪는 보이지 않는 상처들, 가족들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차별과 무시들. 준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혹시 자신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알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어머니와 아내가 단둘이 있을 때 자신이 자리를 비운 순간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그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 아내는 말해주지 않고 어머니에게 물어봐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고민 끝에 준호는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작은 홈캠을 주문했습니다. 준호는 마음이 무겁였습니다. 부모님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내의 눈물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시댁 방문일, 준호는 일부러 급한 회사 일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나는 회사 급하게 나가야 할 것 같아. 너 혼자 갈 수 있어? 민서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응? 너 없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급한 일이야. 금방 끝내고 갈게. 2~3시간이면 합류할 수 있을 거야. 준호는 거짓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진실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민서가 시댁으로 떠난 후 준호는 서둘러 부모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골프 모임에 가셨고 어머니와 형수님은 민서를 마중 나갔습니다. 준호는 손이 떨렸습니다. 거실 선반 위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화분 사이에 자연스럽게 숨겨두었습니다. 카메라는 거실 전체가 보이는 각도였습니다. 설치를 마치고 나오면서 준호는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부모님을 의심하다니. 하지만 아내의 눈물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집에서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민서가 집에 돌아온 후였습니다. 아내는 역시나 화장실에 들어가 한참을 나오지 않았고 나왔을 때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처음 30분은 평범했습니다. 민서가 도착해서 인사를 하고 어머니, 형수님과 함께 거실에 앉았습니다. 과일을 깎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웃으며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형수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간 후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와 민서 단둘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서야, 요즘 준호 출근시킬 때 도시락은 싸주니? 아, 준호가 회사에서 식사를 해서 민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남편 아침밥은 꼭 챙겨줘야지. 회사 밥이 집밥만 하겠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핀잔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집안일은 제대로 하고 있어? 준호가 양말을 직접 빨래 바구니에 넣더라고. 남편 양말까지 직접 벗게 하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민서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준호는 화면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잔소리 아닌가? 하지만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너 결혼한 지 3년 됐지? 아직도 애 소식이 없네. 시어머니의 말에 민서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저희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민서가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준비? 결혼하면 애 낳는 게 당연한 거야. 내가 준호 붙잡고 싶어서 일부러 미루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의 말에 준호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민서가 나를 붙잡고 싶어서? 준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미루는 건 자신의 결정이었습니다. 회사 일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자고 한 건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있을 뿐이었습니다.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너네 집 전세 들어간 거 맞지? 아직도 자기 집 하나 없어? 저희 열심히 모으고 있어요. 민서가 답했습니다. 모으긴. 내가 돈 관리를 제대로 못하니까 그렇지. 준호 월급이면 충분히 집 장만할 수 있어. 내가 쓸데없는데 돈 쓰는 거 아니야?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재정 관리는 자신이 했습니다. 민서는 오히려 자신의 월급도 다 보태서 저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친정에서는 뭐 해준 게 있어? 결혼할 때 우리가 다 해줬잖아. 예단도 우리가 더 많이 했고. 민서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만 꽉 쥔 채 숨을 참으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너 같은 게 우리 집 며느리라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 시어머니의 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너보다 훨씬 나은 사람 만날 수 있었는데 내가 반대했어야 했나 봐. 화면 속 민서의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고개를 더 깊이 숙인 채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내 처신이나 제대로 해. 밖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들 얼굴에 먹칠하지 마. 그리고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준호 앞에서는 울지 마. 약한 척하는 거 다 알아. 내가 울면 준호가 나한테 뭐라고 하잖아. 똑똑하게 굴지 말고. 준호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충격인지 죄책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는 화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는 여전히 아내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민서야 나야 준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금방 나갈게 민서는 황급히 물소리를 키웠습니다. 아니야. 문 열어줘. 제발. 준호는 간절히 말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민서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준호는 아내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갑자기 이래? 민서는 당황했습니다. 나 알아. 다 봤어. 준호의 말에 민서의 몸이 굳었습니다. 뭘 봤는데? 민서는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시댁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다 봤어. 준호는 아내를 더 꽉 안았습니다. 민서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어떻게 무슨 말이야? 준호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한 것, 영상을 본 것, 어머니가 했던 모든 말들을. 민서는 준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모든 고통이 터져나왔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내가 너무 약해서. 민서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잘못한 건 나야. 내가 몰랐어. 내가 혼자 이런 걸 감당하고 있었는지. 준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하고 싶었어. 진짜 말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너랑 어머님 사이가 안 좋아질까봐. 민서가 말했습니다. 바보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준호는 자책했습니다.
민서는 그동안 참았던 이야기들을 쏟아냈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부터 시어머니는 계속 그런 식이었다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다정했지만 단둘이 있을 때면 늘 날 선말들을 했다고, 내 친정은 가난하니까 우리한테 신세 지는 거다. 준호가 너 만나서 인생 망쳤다. 애도 못 낳으면서 무슨 며느리냐 같은 말들을 수없이 들어야 했다고.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준호가 물었습니다. 처음엔 내가 잘 적응 못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 그리고 어머님이 너한테는 나를 칭찬하시니까 내가 말하면 누가 믿겠어? 민서가 답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무서웠어. 내가 말하면 너랑 어머님이 싸우고 가족이 깨질까봐. 그럼 내가 그 집안을 망친 며느리가 되는 거잖아. 준호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이토록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니.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오히려 엄마 좋으신 분이잖아. 내가 예민한 거 아니야? 라며 아내를 의심하기까지 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는 계속해서 사과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서는 그동안 견뎌왔던 모든 순간들을 하나하나 말했습니다. 준호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분노와 자책감에 휩싸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아내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이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겠다고. 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할 말이 있어요.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왜 그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직접 뵙고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준호는 민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내가 다 해결할게. 하지만 어머님이랑 관계가 나빠지면 민서는 여전히 걱정했습니다. 그건 나랑 엄마 문제야.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내 잘못이 하나도 없어. 준호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부모님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민서 없이 혼자였습니다. 거실에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갑자기 심각하게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이거 좀 보시죠. 그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너 같은 게 우리 집 며느리라는 게 믿기지 않아. 준호 얼굴에 먹칠하지 마. 약한 척하지 마.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니? 어머니가 민서한테 한 말들이에요. 제가 없을 때마다. 준호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이건 어머니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민서가 시댁 다녀올 때마다 왜 울었는지 아세요? 집에 오면 화장실에 들어가서 1시간씩 울었어요.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잤어요. 시댁 가기 일주일 전부터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이런 짓을 했어? 나는 며느리 교육을 한 것뿐이야. 요즘 젊은 애들은 너무 버릇이 없어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교육이요? 이게 교육이에요?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게 교육이에요? 준호야,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다. 아버지가 말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지금 제 아내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혼자 이걸 감당해야 했던 사람을요. 준호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나도 시집살이 할 때 다 그랬어.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민서도 똑같이 고통받아야 해요? 어머니가 힘들었으면 며느리는 안 힘들게 해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준호가 반박했습니다.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아들 말이 맞소. 당신이 과했어.
나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민서를 사랑해요. 그리고 민서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잘못은 어머니께 있어요. 준호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두 가지만 지켜주세요. 첫째, 민서한테 사과하세요. 진심으로요. 둘째,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만약 다시 한 번이라도 민서가 울면 저는 당분간 시댁 방문을 중단하겠습니다. 뭐라고? 내가 지금 나한테 어머니가 화를 냈습니다. 저는 진심입니다. 준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여보, 우리가 잘못했어. 아들 말이 맞아.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했구나. 며칠 후 시어머니는 민서를 따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민서는 두려웠지만 준호가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카페에서 시어머니는 민서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겠다.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달라질게. 약속할게. 시어머니도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상황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민서에게 더 이상 날 선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서의 의견을 물었고 칭찬도 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게 완벽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색한 순간들도 있었고 민서는 완전히 마음을 놓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항상 민서 곁에 있었습니다. 시댁 방문 때도 절대 자리를 비우지 않았고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부적절한 말을 하면 즉시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서는 이제 집에 돌아와서 울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준호에게 안겨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괜찮았어? 준호가 물으면 민서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응, 진짜 괜찮았어.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준호에게 기대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뭐가? 준호가 물었습니다. 날 지켜줘서, 날 믿어줘서. 민서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거잖아. 넌 내 아내니까. 준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중간에 깨지도 않았습니다. 옆에서 준호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결혼이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혼자 고통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함께 해결하려는 용기입니다. 준호와 민서는 이 위기를 통해 더 강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상처를 주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고통을 혼자 감당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그들에게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할 용기, 도움을 청할 용기, 그리고 변화를 만들어갈 용기를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